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 소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외신 소식은 바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EPL의 변화입니다. 스포츠 전문 언론 애슬레틱지에서는 아스톤 빌라 외의 모든 EPL 팀들이 압박 강도를 낮췄다며 253일 안에 380경기의 일정을 꾸겨 넣은 채로 치러야 하는 EPL의 변화를 조명했는데요. 놀랍게도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은 다른 EPL 팀들과 다른 특징을 보였습니다. 많은 축구팬들의 주목을 받았던 이 기사의 간단한 내용 정리와 함께 이 부분이 토트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까지 준비되셨다면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애슬레틱지에서는 축구에서 압박이란 요소가 언제부터 이렇게 중요해졌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제는 팀의 색깔을 논할 때 근본적인 요소가 되었다 전했습니다. 높은 지점에서 압박하는가, 어느 지점에서 압박을 시작하는가, 그 압박은 효과적인가, 트리거가 무엇인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트리거라는 말은 방아쇠란 말인데 말 그대로 특정 선수가 공을 잡을 때라던가 공을 뺏긴 순간부터 4초간과 같은 압박의 순간이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이죠. 이제는 이런 이야기들이 특정 전술에 대한 분석에 필수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행처럼 번져가던 압박이 이제는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감독들은 코로나 시대의 선수들의 체력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에이스들을 쉬게 하는 대신 압박의 강도를 줄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380경기를 253일 안에 치러야 하는 강행군을 견뎌야 하는 상황이며 마지막으로 치른 정상적인 시즌이었던 18-19 시즌에는 253일이 아니라 281일 동안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평균 7.4일당 한 경기를 했습니다. 현재는 6.7일당 한 경기를 치러야 하니 쉬는 날이 거의 하루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부상 방지를 위한 스포츠 과학 및 의료진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감독들은 교체 선수인 로테이션을 더 기용하는 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애슬레틱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팀은 좋은 선수의 수에 제한이 있고 백업들은 당연히 1군보단 별로이기에 백업 신세라 로테이션을 돌리는 것은 결국 건강한 햄스트링을 받고 승점을 잃는 상황이 될 것이다. 결국 1군 선수들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백업 선수들의 활용보다 유용하다고 판단한 감독들은 오히려 전략을 수정하는 쪽을 택하였으며 이는 5대 리그의 수치에서도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최전방, 보통 공격의 마무리가 일어나는 지역이라 파이널 서드라고 불리는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의 각 리그 압박 강도의 변화입니다. 저번 시즌까지 오름세를 보였던 리그는 분데스리가, 리그앙,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인데 모두 이번 시즌 하락세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프리미어리그는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며 최전방의 압박 수준이 확실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전방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 더 놀라운 부분입니다. 중원까지 포함한 지역에서 압박 강도 역시 모든 리그에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즉 중원에서도 상대를 압박하는 상황은 크게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EPL 팀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살펴보면 아스톤 빌라를 제외한 모든 팀들이 압박의 강도를 낮추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맨시티, 첼시, 레스터시티는 전부 다 상당히 큰 폭으로 압박의 강도를 낮추었습니다. 작년 토트넘보다 높은 순위를 가져간 리버풀, 맨시티, 맨유, 첼시, 레스터는 확실히 압박의 강도가 꽤 많이 내려간 모습을 보여주며 이번 시즌에 적응 중입니다. 애슬레틱지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높은 지점의 압박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예전만큼 풍성하지 않다며 특히 상대의 수비를 뚫어낼 자원들, 예를 들어 웨질, 다비드 실바, 에릭센 등의 자원이 없는 팀들은 굳이 높은 지점에서 압박을 하더라도 득점이란 결과로 이어지기 힘들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시즌 압박의 강도가 오른 아스톤 빌라의 경우 두 명의 선수 잭 그릴리시와 로스 바클리가 상대의 수비진을 무너뜨리는 창조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평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압박 없이는 토트넘처럼 낮은 자리에서 역습을 하거나 아스날처럼 크로스를 많이 시도하거나 아니면 맨유의 페르난데스처럼 마술 같은 능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며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를 살펴보면 무리뉴가 저번 시즌부터 이번 시즌을 준비해온 것이 상당히 티가 나는 통계적인 부분들을 목격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사의 토트넘 관점에서의 분석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이번 시즌이 정상적으로 치러지지 않을 것임은 이미 자명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그러진 스포츠 달력은 저번 시즌에 이어 이번 시즌도 영향을 주며 평소보다 타이트해진 일정은 미세한 차이도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스포츠계에서는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주제였습니다.
클롭 감독은 챔피언스 리그 일정 후 주말 낮 경기를 배정받는 것은 선수들에게 너무한 일이라며 몇 시간만 더 달라고 했을 정도죠. 무리뉴 역시 소위 명문 팀들에게 스케줄링에 혜택을 주는 축구협회에 뼈있는 일침을 날리기도 했습니다만 최대한 말하지 않겠다는 뜻인 I prefer not to speak 라는 말은 이제 토트넘 팬들의 유행어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어려운 상황에 적응하는 무리뉴의 모습은 통계적으로도 경이롭습니다. 토트넘은 기존과 비교해 변화폭이 뉴캐슬, 브라이튼 다음으로 적을 정도입니다. 작년 토트넘보다 높은 순위로 마무리한 팀 중 맨유를 제외한 4팀의 압박 강도가 정말 큰 수준으로 내려간 것과 비교하면 더욱 극적인 차이가 납니다. 무리뉴는 작년에 이미 코로나로 인한 일정뿐 아니라 손흥민과 케인의 부상 등 수많은 악재에 시달리며 다음 시즌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토트넘을 뜯어고치기 시작한 무리뉴는 벌써 그 성과를 어느 정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현재 리그 1위가 단지 운이라기엔 너무 잘 설계되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더 나아가 중원과 최전방에서의 압박을 가장 많이 하는 선수들의 명단을 살펴봤을 때 중원에서는 은돔벨레가 지난 시즌에 비해 크게 늘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리뉴는 작년 시즌이 중단된 상황에도 은돔벨레를 직접 만나러 갈 정도로 은돔벨레에게 요구하는 뚜렷한 역할이 있었고 직접 트레이닝을 시키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는 영국 언론에서 큰 이슈가 되었으며 격리를 해야 하는 시기에 문제라고 지적될 정도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분위기는 무리뉴가 은돔벨레를 버렸다는 분위기였으며 심지어 프랑스 언론에서는 은돔벨레가 무리뉴를 위해 뛰지 않겠다고 했다는 언론 플레이가 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중원의 긴장감을 끌어올린 은돔벨레의 역할이 통계적으로도 드러났으며 이는 무리뉴가 계획해온 이번 시즌의 일부임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무리뉴의 손흥민에 대한 확실한 활용 방식에 대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중원에서 압박을 펼치는데 그 변화폭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최전방에서의 압박 역시 살펴보면 많은 선수들이 압박의 강도를 줄인 가운데 손흥민 선수는 거의 변화폭이 없이 지난 시즌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손흥민의 역할에 대해 지난 시즌부터 무리뉴는 구상을 이미 해온 상황이었으며 손흥민은 별도의 적응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번 시즌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리 케인의 도움까지 합세하며 공수 양면으로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죠. 무리뉴는 이번 시즌과 저번 시즌 전술의 변화폭이 적은 감독 중 하나입니다. 혹자는 무리뉴의 완고한 전술적 고집이 이번 시즌 빛을 발했다 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2019년 11월 20일 부임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케인과 손흥민의 부상을 겪고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로 인한 리그 중단을 겪은 무리뉴 감독은 그 이후 훌륭한 영입으로 팀을 보강한 후에도 팀 컬러를 유지하며 결과까지 내고 있습니다. 맨시티, 아스날을 상대로 극도로 효율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첼시를 상대로 승점 1점 가져간 이 무리뉴의 계획된 이번 시즌에는 과연 토트넘이 어떤 결과를 거둘지 응원하며 지켜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외 반응이 있으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논란 제드리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